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대북 공조와 백신 파트너십 합의 등의 성과를 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번 회담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기대보단 이상이다. 예. 뭐 대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미국이 성의를 보였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북미 회담이 시작될 것 같다. 지금 이 상태로 시작되기는 아직은 조금은 미흡하다. 예. 그러나 본래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추구했던 것보다는 올바른 출발선상에 가서 딱 섰다.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같은 사람 임명하고 이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그 초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발언의 수위도 조절하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는 게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예. 네, 그래서 한국의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 부분.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하고 참여하고 관여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는 거 용인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이건 트럼프 행정부하고 많이 달라진 거고요. 따라서 남북 관계가 지금 재출발 못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도 우리와의 대화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외교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경제적이고 여타 성과들이 많잖아요. 미사일 지침 종료시키고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은데 뭐 이제 물어보시겠죠. 근데 바이오 협력도 그렇고 상호 윈윈하는 협력이 돼서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는 안보 동맹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걸 얻은 게 사드의 참여 없이 얻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은 훨씬 더 강화된 걸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고 또 공동 성명에 담겼는데 북한과 관련된 부분부터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총평을 하시면서 상당 부분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재확인된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걱정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지금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이시죠. 두 분이 굉장히 그 이견이 많아서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 건 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컸어요. 역대 다른 대통령들도 그랬지만. 근데 이 외교 업적만큼은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에 약속한 거니까 과거에 전임자들이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예.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많이 무시를 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많이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신뢰가 깨지죠.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좀 불량한 행동도 하지만 국가 간의 한 약속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북한이 남한한테 왜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 안 하냐 그러고 미국한테도 트럼프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합의한 거를 존중하겠다. 또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트럼프가 만류했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못하게 많이 막았잖아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건 거기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전선언도 있고 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까지 다 이제 사실 지킨다는 거지만 일단은 하여튼 과거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거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해도 좋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자율성을 증진한 효과가 있었다고. 네.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또 다시 한번 과시하긴 했습니다만 이 북한에 대한 유인 체계는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전처럼 이 북미 정상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그림들이 좀 언제쯤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올 겨울에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발언도 정상회담
트럼프가 그 3번이나 만나줬는데 희대의 불량배, 그 독재자, 인권 탄압자를 국제 무대에 찬란하게 데뷔시켜줬다. 더군다나 비핵화도 못했다. 맨날 이랬어요. 그러던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실무회담부터 하자라는 쪽으로 가다가 요번에 발언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김정은과의 만남? 그거는 비핵화라고 하는 뚜렷한 주제가 있으면 만날 수도 있지. 그랬어요. 예. 이거를 비핵화 약속 안 하면 안 만나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으면 만나겠다. 비핵화가 이미 다 합의가 되면 만나겠다가 아니라 김정은과의 의제가 분명히 비핵화라면 만날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럼 김정은이 듣기에 저분이 상당히 좀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결국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좀 바이든 4년 동안 한 번 얼굴도 못 보겠네라고 생각했다가 비핵화 얘기하면 만나겠다? 이게 상당한 진전이에요. 예. 이게 점진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북미 간의 만남 없이도 한 걸음 한 걸음 북미 간의 대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이번에 큰 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론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인권 사항이 언급이 됐다는 점 또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촉구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데 좀 주저하게 되는 점은 아닐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미국도 협상을 하면은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제재를 미리 해제해주겠다 그러면 그건 뭐 북한은 그냥 아주 여유 있는 자세로 나와서 야 제재는 너가 해주겠다니까 어디까지 해제해줄게 이러고 첫 마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는 아직 멀었고 완화 정도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얘기했던 건데 예. 대북 제재 완화의 가능성은 비핵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를테면 커트 캠벨 같은 사람이 실용적 조치가 준비돼 있다. 이런 말로 했지만 물론 이번에 대북 제재 완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북한이 그냥 나오겠죠. 예. 근데 이거는 초강대국으로서 너무 경제력이 600대 1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런데 국제사회의 규칙을 깨고 핵까지 개발했으니 정말 못 돼서 두들겨 패고 싶죠. 미국으로서는. 그런 예. 상황이니까 일단 요 정도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를 얘기했지만 공동 성명이라고 해서 문구로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 인도적 지원 용의를 표명해서 그래서 상당히 상세가 됐고요.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인권 문제를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북미 회담 재개를 염두에 두고 수위 조절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정상회담의 이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지침 해제 부분입니다. 네. 79년부터 이어졌던 족쇄가 좀 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주 개발도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보십니까? 저는 막 속이 후련합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사실 저로서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예.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데 아니 그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맨날 사거리가 처음엔 180km. 그렇죠. 180km면 평양도 못 가는 거리죠. 그러니까 평양 정도를 가나요? 평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주나 낮은 선봉 거긴 공격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미가 동맹인데 북한의 남침은 항상 우려되는데 이게 북한의 북부 지방은 공격도 못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 개정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해제가 됐어요.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부 없이 무게나 사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 항공 산업도 다 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모스크바나 뭐 더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 따라서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고 북한이 지금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미사일이 강한데 미사일과 핵만 없으면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군사력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큰 우리 군사력 개발에 큰 디딤돌을 마련했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강화시키면 결국은 근데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전까지는 거기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 예. 아무래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외교적 반발 이런 건 우리가 잘 무마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사일 능력을 개발이 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도 늘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 미사일 그 족쇄 푼 거, 미사일 주권 회복한 것을 전작권 전환으로 연결해야 완전한 군사 주권 회복으로 갈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못지않게 백신에 대한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어떤 성과가 나오고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방역은 굉장히 잘했는데 백신이 그 수량은 다 확보했지만 좀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전반부에 못하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들 간에 이제 불만도 좀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번에 백신은 많이 얻어올 것이다. 굉장히 기대를 높여놨어요. 그러나 제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그 국가기관에 자문하면서 이렇게 들은 얘기들은 사실은 백신은 얻어올 가능성이 완전히 거의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고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나 이런 것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우리가 비교적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과 방역 모범국한테 인도처럼 지금 뭐 마구잡이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또 대만도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캐나다나 멕시코 주는 게 더 급하지 아무래도 이웃 나라 주는 게 더 급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8천만 회분을 겨우 준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깜짝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이니까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 삼성바이오로지스와 모더나 간에 이제 의정서가 합의가 돼서 3분기부터 그러니까 3분기면은 7월부터죠. 7월부터 우리가 수억 개의 도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모더나 백신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구가 뭐 5천 몇백만인데 수억 개를 생산하니까 우리 뭐 그 염려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좀 시기의 문제일 뿐 염려할 거는 없다. 저는 이걸 잘 활용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도 좀 줘서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여러 가지 뭐 의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좀 이례적으로 참전용사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그런 네. 행사에도 정상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혈맹, 피로 맺은 동맹이라고 하는 이 한미 동맹의 좀 강화 이런 네.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빈 방문도 아닌데 대통령께서 국립묘지도 참배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 그 전쟁관 그 전쟁 공원에 또 네. 기념비 만드는데 추모비와 그 전사자 명부 예. 이걸 기념비로 만들었는데 여기 또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전 참전용사인데 여보게 이건 약간의 미국에 약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중국군하고 싸운 용사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싸운 동지다라는 걸 이제 과시하는데 외국 대통령을 이렇게 그 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주는데 초청한 게 처음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우리 또 양국 대통령 간에 카톨릭 신자고 그다음에 같은 민주당 지도자로 대통령이 돼서 이게 또 희귀한 사례잖아요. 한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 그리고 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하지만 진짜 다정한 친구를 상실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과 아들을 또 상실한 경험이 있어서 또 세계관이 같으니까 두 분이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점심도 사전에 약속이 안 됐는데 점심을 하다가 또 스가한테는 햄버거나 겨우 주고 2m 넘어 마스크 쓰고 예. 거의 남처럼 대우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격이 없이 대화를 해서 한미 간의 신뢰가 단기간에 굉장히 상승하고 안보 동맹이 그야말로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함께 살펴봤고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